당대표 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이 토론회 OX 문담 코너에 어제 JTBC에서 토론회 때 이재명 1급 체제를 가지고 신경전이 좀 벌어졌어요. 김 후보는 맞다. 이재명 후보는 중립을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극이라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체제라는 말은 틀린 것일 수 있다. 체제가 아닌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원의 선택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뭐 1극 체제든 뭐 일방이든 뭐 어쨌든 압도적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는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원과 뭐 국민들은 뭐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제적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과장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어쨌든 당원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전례가 있었나? 없었거든요, 별로. 저희 과거의 민주당은요, 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아스팔트도 있고 뭐 태극기 부대도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재명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워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조금 과한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까운 예로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압승을 했잖아요. 헌정사 유례 없이. 단독으로. 그래서 그동안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이 많이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효능감은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떤 효능감이냐면 과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다투어왔습니다. 갈등이 있어왔어요. 긴장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두고 결정을 주류가 내리면 비주류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고 계속 흩어지는 일사불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까지도 왜 민주당은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세게 이것을 밀고 가서 해결하지 못하냐? 왜 이것 조그마다 저것 조그마다 저것 조그마다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게 비주류가 이렇게 갈등상을 만드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예를 든다면 원구성 같은 경우 또 탄핵 청문회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주장으로 모여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한 반격,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본인들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이런 그 리더십은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또 따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라도 압승을 했지만 선거에서 참패를 한 한동훈 대표가 또 나름대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또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다. 다만 이재명 그 후보가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것을 정치적인 힘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민생을 이렇게 살피는 데도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흔히 쓰는 일극체제라는 표현으로 보면 맞죠. 맞고 또는 당에서도 이른바 친명에서 이런 체제를 만드는 환경에 주도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천 과정을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거기에 객관적인 솔루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쭉 보면 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공천 파동이 컸죠. 사천 논란이 일었고 3월에 이종섭 황상무 대파로 이어지는 쓰리콤보를 대통령이 하셔가지고 워낙 대통령 쪽이 더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잘해서 된 건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했으면 200석 넘겼을 겁니다. 충분히 저쪽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양문석, 김준영 의원 논란이 있었거나 또는 공천이 조금만 더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200석 넘겼을 거예요. 지금 그 재의결 고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못했고 그건 지도부가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극체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지만 더 문제는 투표율이 32%가 안 돼요. 권리당원 투표율이. 정말 당원들이 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이 124만 명인데 이분들이라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1619만 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번에 권리당원의 투표에 참여는 124만 명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32%밖에 투표에 참여 안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얻고 있냐? 모르겠어요. 당원 내에서도 얻고 있냐? 만약에 지지를 열렬한 지지를 보이려면 물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귀찮으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뻔히 될 것 같으니까 굳이 나까지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도 최소한 45% 이상은 투표율이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원 내에서 꽤 지지를 얻겠구나 했는데 만약 30% 초반대다. 제가 애초부터 민주당 전당대 과정에서는 투표를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2년 전에 37% 정도의 투표율이 물론 지금 너무 더 뻔한 거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낫다라는 건 1급 체제에 대한 지지를 보태준다기보다도 이미 약간 관심도 좀 멀어진 당원들도 많다. 그 방증이다.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죠. 먹사니즘으로 자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저는 최근에 불만이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티몬 IMF 한 거 있잖아요. 그 사태. 저는 뭐 정사지원 사태. 네, 저는 거래한 게 없어서 제가 뭐 그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거래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거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네. 중소상공인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소비자 피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이걸 민주당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어제 있었던 정무위 현안 질의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서 된 거거든요. 정말 소비자 피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생인데 그리고 저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무척 크다고 봐요. 이건 MOU를 2번이나 맺었고 분기마다 관리하겠다고 근데 전혀 거의 석 달 정도면 조 단위의 돈이 묶여 있고 그것도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여서 이걸 정말 상환이 제대로 될까? 정상이 제대로 될까? 의심 가는 회사에 1,000억 원씩 아니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금감원이 전혀 캐치를 못하고 관리를 못했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자금 추적을 발견했고 수사 의뢰할 겁니다. 검사입니까? 금융감독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을 수사 의뢰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조치가 있어서요. 그럼요. 예방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금감원이 아시잖아요. 옛날에 워크아웃하고 이런 것들 할 때 기업들을 부실 기업들을 관리하는 거는 부실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는 조치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 의뢰하겠다. 그건 애초에 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일을 뭐 혜택했다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애초에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이 안 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따지고 피해 예방에 이거는 정부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상당히 민생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종부세 얘기할 게 아니에요.